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과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적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레스토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라이제이션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렌더링 뼈대고요. 레이 트레이싱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이죠. 주로 그 오프라인 렌더링, 즉 그 영상 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렌더링 방식인데 이게 이제 GPU의 발전, 그 하드웨어의 발달로 인해서 게임 쪽으로 지금 레이 트레이싱이 방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에 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그 개념을 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레스토라이제이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스캔라인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드로콜,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드로콜에 의해서 이제 GPU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CPU에서 이제 드로콜이 이슈가 되죠. 그러면 벌텍스 쉐이딩과 프래그먼트 쉐이딩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를 거쳐서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그 레스토라이제이션 워크플로우고요. 우리가 배울 그 방식은 그 단계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렌더링 단계가 레스토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레이 트레이싱은 좀 다릅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 그래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라이제이션은 이 씬 오브젝트에서 카메라 쪽 있죠. 이거 카메라고 이게 그 뷰폴트라고 하면 이쪽으로 프로젝션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프로젝션이 돼서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근데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 반대입니다. 이거 같이 우리가 그 실질적인 피지컬한 그 현상과 비슷하게 카메라에서 레이를 쏴가지고 근데 이 레이가 이제 쏘는 기준점은 카메라 렌즈에서 이 픽셀이죠. 픽셀로 한 픽셀당 하나씩 이렇게 렌더링을 쏩니다. 물론 하나씩은 쏘지 않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이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하듯이 한 픽셀에 한 레이가 이렇게 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오브젝트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오브젝트의 그 머티리얼 값을 갖다 취합을 해서 이 픽셀에다가 렌더링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이를 쏘고요. 레이 제너레이션, 레이를 쏘고 레이가 이제 트래버스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인터섹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게 레이가 쭉 들어가게 되면 뭐 여기에 삼각형이 있으면 얘도 맞을 테고 얘도 맞을 테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 더 가깝게 맞냐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인터섹션 포인트가 되겠죠. 그것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여기에서 워크플로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은 반대라는 거죠. 이 오브젝트 씬을 이루고 있는 오브젝트가 뷰폴트의 프로젝션이 되는 게 레스토라이제이션이고요. 레이 트레이싱은 반대로 카메라에서 레이를 쏴가지고 오브젝트를 찾는 게 레이 트레이싱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레스토라이제이션 스캔라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익숙하죠. 레스토라이제이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방식이죠. 자, 근데 이제 요 레스토라이제이션 여기에서 이제 3D에서 이제 2D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프래그먼트하고 픽셀하고 약간 다르다,
거의 같지만 약간 다르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요 3D 벌텍스죠. 벌텍스 포인트가 그 레스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로 가서 이제 레스토라이제이션이 되면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정립이 됩니다. 그 과정은 위와 같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죠. 벌텍스에서 이 뷰폴트죠. 뷰폴트로 이렇게 카메라, 이게 카메라죠. 카메라 앞에 뷰폴트가 있으면 어쨌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걸치겠죠. 이 뷰폴트에. 그러면 얘가 이제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스캔을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라이앵글이 없죠. 근데 이제 쭉 렌더링 하다가 이제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에서 이 픽셀하고 이 픽셀하고 이 트라이앵글하고 교차점이 생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입니다. 여기는 지금 픽셀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프래그먼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6x6 프래그먼트인데 이 프래그먼트 이 픽셀 이게 픽셀이고 프래그먼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가운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래그먼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스캔이 사실은 픽셀하는 게 아니라 이 프래그먼트를 지나가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래그먼트를 지나가면서 이건 트라이앵글에 하고 이 프리머티브 그 라인이죠. 이 벌텍스하고 프리머티브 라인이죠. 그리고 이 픽셀을 기준으로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치면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스캔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프래그먼트 이 삼각형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쪽으로 이것도 이제 빨갛게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삼각형 안에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제가 그 픽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벌텍스가 있겠죠, 얘가. 벌텍스가 애트리뷰시 있겠죠. 다양한 애트리뷰시. 뭐 여기에는 컬러밖에 안 나왔지만 다양한 커스텀 애트리뷰트도 있고 위치, 노멀 뭐 여러 가지 애트리뷰시 있는데 얘네들을 이 프래그먼트가 이 길이에 비례해서 거리에 참 비례해서 그 값들을 갖고 옵니다. 이 프래그먼트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픽셀에다가 전이를 하죠. 이게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프래그먼트를 찾은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찾은 다음에 이 벌텍스의 애트리뷰트를 컬러 같은 애트리뷰트를 이 프래그먼트에 다 이렇게 전이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것도 그러한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스캔라인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요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그 레스토라이제이션 방식이죠. 우리가 흔히 앞에서 접했던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스테이지가 이제 여기가 있죠. 여기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 이제 픽셀 가로치고 프래그먼트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여기 단계가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이 프래그먼트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프리머티브 레스토라이제이션 끝나고 나서 벌텍스 애트리뷰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네들이 이제 그 프래그먼트들 그 삼각형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들이고 벌텍스로부터 애트리뷰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interpolate attribute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요게 이제 그 프래그먼트고요. 프래그먼트고 얘가 픽셀이고요. 이게 가운데 있죠. 이 2x2 프래그먼트 프리머티브란 말은
원 프래그먼트 쿼드라는 얘기는 이게 어차피 이게 2x2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로 되니까 이게 2x2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별다른 의미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는 이 완벽하게 이 삼각형 안에 있으니까 솔리드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프리머티브에 걸린 애들, 그러니까 이 벌텍스, 이 프래그먼트가 픽셀은 걸렸는데 프래그먼트는 걸리지 않는 애들 있죠. 삼각형 안에 얘네들. 이런 애들은 이제 반투명이 됩니다. 일종의 반투명이 되는데 이게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프레임 레이트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깊이 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다른 오브젝트의 값과 이제 겹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인 프레임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리얼타임에서는 상당히 크리티컬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게 지금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 트레이싱 쪽으로 저희가 넘어가면 레이 트레이싱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에서 이제 이 레이를 쏴가지고 얘는 이제 오브젝트와 전혀 미싱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고요. 이 픽셀은 이제 쐈는데 이 레이가 이제 여기하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쉐이딩 프로퍼티를 여기에다가 이제 칠하는 거죠. 보통 그 레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3x3 제 말은 이제 339 9개 정도 레이를 쏘는 게 아마 디폴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3x3가 좀 약할 수 있고요. 뭐 4x4 뭐 심하게는 6x6 뭐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한 픽셀당 이렇게 많이 쏠수록 이게 헤비해지죠. 그 리얼타임 쪽에서도 불리하고요. 리얼타임 쪽에서도 아마 3x3로 많이 할 텐데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가면 이제 이게 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파티클을 렌더링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파티클을 레이 트레이싱으로 렌더링하게 되면 엔티엘리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프로덕션에서는 뭐 16x16 까지 가는 경우도 아니면 32x32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샘플링이라고 하죠. 샘플링, 그러니까 이 한 픽셀당 32x32니까 엄청나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어쨌든 이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조금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path tracing 디즈니에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군요. path tracing이라 그래서 이제 ray tracing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의 ray tracing 방식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쨌든 ray tracing을 기본으로 path tracing이 이제 거의 ray tracing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발전된 방식인데 어쨌든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빛을 맞아야 되죠. 이게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는다 그래서 꼭 여기에 이제 색칠이 칠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카메라 뒤쪽에 뭐 얘가 맞을 일은 없지만 이쪽은 이제 이 빛을 못 보게 되니까 검해지죠. 어쨌든 레이가 이렇게 쫙 반사가 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 이래서 얘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반사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반사되고 얘하고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 얘 색을 이제 요 라이팅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 컬러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 이 나무의 섀도우가 지금 여기에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컬러를 가지고 올 때 이 섀도우 값도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 돌의 이 락의 서페이스 표면 값이 그러니까 섀도우 값이 반영이 된 나무에 반영이 된 그 컬러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레이 트레이싱에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다이어그램 보면 레이의 여러 가지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레이는 이제 굴절 레이죠. 이게 만약에 유리구라고 하면 얘가 레이를 쐈을 때 이 컬러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냥 살리드한 그런 구라고 하면 이 서페이스의 머티리얼 값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굴절이 되면 이제 유리라고 하면 이제 굴절이 되겠죠. 굴절이 돼서 이 뒤에 있는 오브젝에 부딪히겠죠. 근데 뒤에 있는 오브젝이 또 이게 이런 반사판 같은 거라고 하면 이게 또 굴절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색과 여기 색과 여기 색과 여기 색 마지막에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뭐 하늘에 부딪힌다고 하면 이 구름이나 이렇게 구름에 부딪힌다고 하면 이 색들을 조합을 해서 여기 이 컬러 값을 여기에 주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섀도우에 부딪히니까 오브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오브젝트에 안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이 섀도우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섀도우 컬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섀도우 레이처럼 이 레이가 직접 이 구와 부딪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에 이게 서페이스겠죠. 이것도 바닥 서페이스면 이 바닥 서페이스와 부딪혔을 때 얘가 이 섀도우에 있냐 없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이 레이가 얘와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모리에서 얘를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쉽게. 왜냐하면 이 섀도우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섀도우라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오브젝 메쉬가. 그런 거를 선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이 메모리 최적화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스캔라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컬링이나 여러 가지 최적화 방식에 의해서 최종 렌더링이 되기 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메모리에서 다 지우게 되죠. 오프로드를 하기 때문에 좀 메모리 관리에서 좀 더 유의해 줄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 밑에서 보는 것처럼 레이 트레이싱을 할 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스페셜 발륨 박스 바운딩 박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이 씬에 있다고 하면 얘네들이 일일이 다 이 레이와 교차를 하는지 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운딩 박스를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KD 추리라는 뭐 이러한 거를 자세히 보면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뭐 카메라에서 쟤네 레이를 쏘고 그게 트래버스 KD 추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뭐 아티스트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레이 트레이싱 엔진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이해할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이슈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 중간에 이러한 오브젝트 리스트를 레이 트레이싱 하기 전에 이런 오브젝트를 직접 레이 트레이싱 하기 전에 이 KD 추리나는 이런 거를 만듭니다. 바운딩 박스를. 그래서 처음에 박스 A라는 거를 전체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레이가 얘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체킹을 먼저 합니다. 얘에 부딪히면 그 다음 박스 B죠.
B1이죠. 그럼 B1을 이는 박스 B1, B2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박스 B1과 B2를 인터섹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이가 만약에 얘는 부딪히지 않고 얘만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얘는 메모리 일단 그 인터섹션에서 날립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얘라고 하면 이제 얘에 대해서만 인터섹션을 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메모리에서 날리는데 이게 혹시 이제 섀도우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고려를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근데 이제 쉽게 저희가 아티스트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 이제 메모리에서 날리는 거고 얘만 이제 인터섹션을 찾는 거죠. 요게 이 장에서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rasterization, 스캔라인 렌더링과 레이 트레이스 렌더링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기본 개념은 이제 오브젝트가 닿는 픽셀을 찾는 게 이 스캔라인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어느 픽셀에 이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픽셀에 이 오브젝트가 프로젝션이 되는지 이 픽셀들을 찾는 게 예, 기본 개념이고 레이 트레이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히링 포인트를 찾는 게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찾는 게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이 레이와 부딪히는지를 선별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가장 헤비한 과정인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픽셀이 삼각형, 그러니까 프래그먼트죠. 어떤 프래그먼트가 이 삼각형 안에 있는지를 찾는 게 목표고요.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점 있죠. 이 점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각형이 있으면 얘도 이제 교차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교차점과 이 오브젝트를 위에서는 오브젝트를 찾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최종 오브젝트가 어떤 거냐?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일렬로 얘는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다 찾습니다. 오브젝트를 여기에 교차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교차점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느 게 더 제일 가깝냐, 이 카메라에서 어떤 게 더 가깝냐, 그게 가장 큰 이슈겠죠. 그래서 교차점을 찾는 게 가장 최종적인 교차점을 찾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렌더링 스캐닝 방식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메쉬에 대해서 이 경우 삼각형이죠. 삼각형에 대해서 모든 픽셀을 다 스캔을 하죠. 모든 픽셀을 다 스캔을 쭉 하게 해서 해당된 픽셀을 찾는 거고요. 얘는 스캔 방식이 모든 레이에 대해서 각각의 레이에 대해서 이 모든 오브젝트가 인터섹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킹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이 레이와 교차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일일이 체킹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이 바운딩 박스 같은. 어쨌든 이제 스캔 방식은 그건 거고요. 이제 비효율성은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이 픽셀의 프로젝션이 돼서 매번 모든 픽셀을 스캐닝을 하죠. 그러니까 한 픽셀당 여러 오브젝트가 쉐이딩이 되겠죠. 쉐이딩이 돼서 그 중에서 데프트 지지 버퍼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게 더 가깝게 있냐라는 거를 체킹을 하게 되니까 비효율성이라고 하면 각 픽셀이 여러 번 쉐이딩 되는 게 이제 오버드로우가 이제 단점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하나의 레이가 지금처럼 여러 메시들하고 이제 교차점을 만들겠죠. 그 중에서
어떤 교차점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교차점인지를 찾는 게 이게 이제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Gbuffer고요. 이 Rasterization에서는 레이 트레이싱은 아까 설명했던 바운딩 볼륨 체계를 이용을 한 그런 방식이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Rasterization은 뒤에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반사나 굴절 같은 효과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페이크도 있고요. 페이크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로컬하죠. 왜냐하면 이 메쉬마다 얘를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메쉬가 그러니까 이 메쉬와 이 메쉬와의 그 상대적인 관련성이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건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어쨌든 반사나 굴절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다 메모리에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게 이제 인터섹션이 되는지 다 일일이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보면 이제 얘네들이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레이당 그 인터섹션을 찾는 거니까 메모리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레이 트레이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리게 되는 이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로컬과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이제 약간 로컬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 얘와 얘의 연관성을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렌더링 할 때 얘 단독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얘 단독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하니까 이 머티리얼의 연관성이 그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방식은 있지만 결국에는 약간 로컬 개념,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 베이스드란 얘기죠. 얘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얘의 섀도우가 캐스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얘는 그냥 얘 혼자서 단독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머티리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가 여기 맞으면 얘가 이제 리플렉션 같은 반사 같은 성질을 띠면 이제 레이가 이제 반사가 돼서 얘로 들어가서 얘 컬러를 좀 여기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글로벌한 개념, 즉 상대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의 상대적으로의 머티리얼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 그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섀도우도 그렇고 이런 리플렉션 반사도 그렇고 리프렉션 그 굴절 같은 현상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죠. 물론 해결 방법은 다 있는데요.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엔진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그 오브젝트가 그냥 프로젝션을 해서 픽셀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리플렉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픽셀 단위에서는 이제 리플렉션을 찾기가 힘들죠. 이게 이미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지금 렌더링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이런 페이크한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스캔라인에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는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굴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요. 계속 같은 거지만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정리를 하면 빠른 렌더링 속도. 이게 빠르죠. 이게 리얼타임에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얼타임에 적합하고요. 이 굴절같이 굉장히 복잡한 특수효과는 이제 약합니다. 굴절뿐만이 아니라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수효과에 좀 약한데 추가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런 걸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고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리얼타임에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제 굴절이나 반사 같은 난해한 효과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굴절이나 이런 코스틱 같은 효과 이 물에서 이제 이렇게 난반사가 돼서 나오는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이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구현이 하기가 좀 힘들죠. 여기도 보면 이제 반사 같은 게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추릭을 좀 써서 하는 거고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하드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최적화 방식이 개선이 돼서 그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레이 트레이싱이 이제 리얼타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 모바일에서 좀 구현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약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프로그램 기본적인 이제 그 렌더링 엔진을 짤 때 그 요 순서대로 짭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각각의 오브젝트이죠. 또는 메쉬에 대해서 픽셀을 찾는 거죠. 그죠? 이 각각의 메쉬에 대해서 어떤 픽셀인지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혹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그냥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픽셀에 대해서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모든 오브젝트를 스캔을 하는 거죠. 여기 오브젝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 픽셀에 대해서 사실은 픽셀이 아니라 레이죠. 레이. 이 픽셀당 이제 이 사실은 이게 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어쨌든 그 레이가 이 픽셀 단위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픽셀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이 엔비디아에서 그 리얼타임 쪽이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픽셀 또는 레이당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 이치 오브젝이죠. 이치 오브젝을 다 스캔을 해서 어떤 게 인터섹션이 되는지 찾는 게 요게 이제 하이어아키입니다. 프로그래밍에. 혹시 프로그램 이거라 할 정도면 이제 엔진을 짜야 되는 정도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레스터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 기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아티스트 입장에서 그냥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저희가 퍼포먼스와 그 최적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 기반으로 아마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언리얼도 조금씩 다루게 되지만 어쨌든 뭐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유니티를 기반으로 저희가 최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개념은 비슷합니다.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